애국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운의 손상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대한민국에 전국적으로 침투되어 있는 이슬람 교와 이슬람 사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도들을 무슬림이라 하는데요. 무슬림들의 숫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여성이 무슬림 남자와의 결혼 문제, 이것도 뭐 1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뭐 상당히 심각합니다. 근데 이 남자들이 결혼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사원도 2018년 통계를 보면 22개인가 4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이슬람 관련된 정확한 통계 자료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뭐 이민청도 만들고 뭐 이민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종북 주사파 세력은 표만 된다면은 표만 자기네들이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표만 된다면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 갈라치기, 뭐 동성애, 그 다음에 뭐 다문이나 뭐 이슬람까지 나라야 국가가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 생각하면 그들에게 투표권을 주거나 뭐 복지 혜택을 주고 별짓을 다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우리 후손들에게 큰 빚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국가 존립하는데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슬람 이 사원이 대한민국에 몇 개 정도 있는지, 그리고 이 이슬람 교를 믿는 무슬림이라 하는 이 신도들은 얼마 정도 되냐, 약 한 26만 명이 2021년 기준으로 넘어섰다고 그럽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문제인데요. 또 우리가 이슬람 이러면 무장단체 IS를 알 수 있죠. 이슬람 무장단체는 이 극과 극입니다. 칼에는 칼, 뭐 새는 새. 이 폭력을 꼭 테러를 하고 인질을 잡고 자살 테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이 대한민국에 침투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은 상당히 위험 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또 기독교 단체들에서 많이 앞장서 가지고 싸우고 있지만 이 전선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은 자기네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반기독교적 이슬람을 공격하는데 이걸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종북 주사파 또 중국 공산당을 따르는 지령에 의한 사람들이 표를 모으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남남 갈등을 일으키고 동성애를 이렇게 밀어주고 다문화도 해주고 이슬람도 끌어들이고 모든 표를 모으기 위한 전략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되는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자유 대한민국 시장 경제 체제 수호를 위해서 범보수 자유우파 기독교 세력 이게 하나로 뭉쳐야 돼요. 이런 컨트롤 타워가 사실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한 20여 년 이런 국가안보 관련해서 종북 세력들, 그 다음에 공산당 세력들과 싸우다 보니까 이게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싸우더라도 큰 틀에서는 연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컨트롤 해주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 본론적으로 이 본격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오늘 이 방송에 좀 필요한 종교학, 비교 종교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성부 하느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을 믿는 삼위일체라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종교 얘기를 제가 애국활동 20몇 년 하면서 잘 한 적이 없어요. 종교 부분, 특정 종교를 끌어들이면 돈벌이나 세력을 먹기 쉽지만 어떻게 많은 분들에게 이거를 전파하기는 부정적이다 봐서 제가 될 수 있으면 팩터 부분이나 중요한 부분의 종교 얘기는 잘 안 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슬람 문제, 무슬림 문제에 대해서는 이 비교 종교의 경조학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크게 전 세계적 동서양을 합치면은 이제 종교가 불교, 이제 석가모니, 그 다음에 이제 AC, BC를 갈라놓은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온 유교 사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이 있습니다. 이슬람. 크게 보면 이제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이제 오행이라 그러죠. 이제 하, 수, 목, 금, 토 이렇게 하는데, 오행을 상징하는 성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일이면 불이에요, 불. 이제 부처님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잖아요. 500년 이상. 그렇게 보면 이제 이 불을 상징하는 성자라 그럽니다. 이 불을 상징하는 성자, 불교에서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세례라가 아니고 이제 불계라 그러죠. 불로 지지잖아요. 불로 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게 불계라고 해서 불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사망을 하면 주로 하장을 합니다. 하장. 그래서 불을 상징하는 성자는 석가모니였다, 석가였다. 그 다음에 물을 상징하는 성자인데요. 저는 물을 상징하는 성자는 예수님이라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이 기독교에서는 이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기름이란 물로. 그래서 물을 상징하는 성자, 상징하는 성자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상징하는 성자, 공자죠, 공자. 이제 유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간 문화, 나무로 관을 짜고 나무간에다가 시신을 매립하고 매장을 하고, 그다음 목기들이 발달한 이 나무를 상징하는 교는 유교고, 이 대표적으로 공자를 들 수 있겠고요, 공자님을. 그 다음에 이제 쇠를 상징하는 게 사실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이 무슬림들을 보면, 이슬람 교도들을 보면 칼을 차고 다닙니다. 딱 칼이 이렇게 딱 날카롭게 이렇게 멋있게 생겼고, 꼭 차를 다니잖아요. 자, 칼에는 칼, 돌에는 돌, 주먹에는 주먹. 상당히 이제 세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슬람 무장단체, 이슬람 교도들이 좀 폭력성이 강하고 테러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쇠를 상징한다. 그래서 칼을 차고 다닌다. 그 이슬람교를 제가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흙을 상징하는 성자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 토기 문화, 이제 흙하고 상당히 가까운 민족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흙을 상징하는 성자는 안 왔다고 우리가 보고 있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올 성자, 앞으로 이 세계를 다시 제도할 성자를 가지고 흙을 사실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흙을 주관하는 성자. 그래서 이제 한반도 대성자론이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사이비 종교가 이렇게 많이 들끓고 있고요. 또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재림 예수, 메시아가 다시 온다, 재림 예수.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미륵불 사상이라 그러죠. 미륵불. 부처님의 이제 모든 게 끝나면 다음 올 성자는 미륵불이다. 자, 이 모든 종교들이 보면은 큰 틀에서는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종교마다 이제 자기네가 이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가 있는데, 크게 제가 이제 하수목금토를 오행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을 상징하는 성자, 그 다음에 물을 상징하는 성자, 그 다음에 나무를 상징, 그 다음에 이제 쇠, 그 다음에 흙, 이렇게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물을 상징하는 성자, 이러면은 이제 예수님, 이제 그 이전 전후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기독교라 이래가지고, 이제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예수 탄생 이전은 구약, 예수 탄생 이후는 신약이죠. 신약 성서라는 것은 예수님의 행적을, 업적을 이제 제자들이 다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전서, 무슨 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0년 전에 기록된 구약 선서들은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슬람인가요? 어디서 그 이집트인가에서도 사해 이제에서 성경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일부만 이제 경전을 보고 있다 보시면 되고, 또 우리가 제가 말했던 이 종교들, 다른 종교들에서도 전부 경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 종교를 보면은 불교는 이제 윤회를 하는 거고, 유일하게 살아있는 종교는 기독교죠. 부활의 종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4일만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의 종교가 이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은 화장을 안 하고 보통 매장을 해요. 그 종교마다 이게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하면은 기독교만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보면은 이제 이 아브라함 계통, 구약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계통 종교를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유일신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유대교가 있죠. 전통적 유대교. 이거는 이제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만다야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 그 다음 두루즈, 야지드교, 바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자료는 이제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뭐 힌두교는 뺐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이제 이슬람만 보고 있지만 이 아브라함을 계통으로 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발달된 이제 시작해서 종교가 여러 개 놓아 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신도들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 기독교는 또 캐톨릭은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삼위일체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무슬림, 이슬람교는 오로지 이 창조주만 믿어요. 창조주만. 그래서 뭐 예수님도 안 믿고 심지어 예수님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파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해줬는데 아직도 눈을 안 뜬 거죠. 제가 볼 때 복음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자, 복음이 전 세계에 다 들어가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이 복음을 전파를 안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유대교도 그렇고 이 무슬림, 이슬람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무슬림은 창조주 하느님 이외에 그 어떤 존재도 숭배하거나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어적으로 이슬람, 이슬람교 이러는데 그 다음에 무슬림 많이 헷갈립니다. 많은 분들은. 그런데 오늘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저도 많이 헷갈렸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인데, 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 한다. 오늘 좀 이렇게 이제, 오늘 확실하게 정리를 좀 했으면 많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남성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성을 완전히 짐승 취급해요. 이 이슬람은, 무슬림들은. 그래서 이 남성형인, 무슬림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고 그 교를 믿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한다. 이네들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오로지 창조주 하느님만 믿고 있다. 그래서 이제 모스크라 그러나요? 가면은 이제 예배를 할 때, 얘네들이 이제 예배를 할 종교 행사를 할 때 이 사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규모로 그룹이나 모임들이 있는데 이제 기독교에 말하면 이제 뭐 평신도 모임이나 전도사들이 이제 전도하러 다닌 그런데 이맘이라고 주도적으로 이제 종교 행사를 인도해요. 이맘이. 요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슬람이 이제 이런 종교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 하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얼마 되냐? 한 18억 명 된다 그래,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게 2021년 기준인데요. 지금 2023년이잖아요. 더 늘었을 거예요. 아이들을 무지 낳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럼 몇 명이냐? 2021년 5월 기준으로 26만 명이 된다 그래요. 26만 명. 이건 이제 2008년 대비 115%나 증가했는데, 이 26만 명은 2021년, 지금 2023년이니까 이것도 더 늘었을 겁니다. 여기에 불법 체류자는 빠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인구 증가세에 따라서 이제, 그러면 이제 무슬림들이 자꾸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원이 필요해요. 사원이.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 사원 모스크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2021년 기준 우리나라에도 벌써 23곳이나 됩니다. 이제 포천, 서울, 경기, 인천 해가지고요. 파주, 포천, 서울, 그다음 김포, 안산, 부평, 안양, 광주, 대구, 부산, 창원, 전남, 진주, 대전,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사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2021년 기준으로 세 곳이면 더 늘었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사원만, 지금 이제 모스크만 이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이 모스크 말고 소규모 형태로 기도하고 모이는 것은 무살라라고 하는데, 이것도 221곳이나 된다 그럽니다. 뭐 무지 많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방송 내용 제목처럼 상당히 많다. 이 사원이, 교회가 23곳이 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살라라는 기도처가 221곳인데 이것도 더 많을 거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민 정책을 지금 뭐 이민청을 만들고 이렇게 막 한동훈 장관이나 문성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자, 일단은 이 이슬람교, 무슬림들을 배제하는 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 뭐 이민들을 많이 오니까 이민청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어쨌든 뭐 세계가 위아더 월드에서 하나로 가고 뭐 이제 뭐 이렇게 다 좋지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될 이제 종족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종북주사파.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세력. 이건 몰아내야 돼요. 그게 좋고 공산주의가 좋으면 북한으로 가면 돼요. 북한에서 전 세계에서 민주화와 이렇게 뭐 평화 이런 게 가장 많이 필요한 데가 어딥니까?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 타령하는 작자들은 전부 북한으로 보내면 돼요. 날 잡아서 하루 만에 못 가니까 저는 한 48시간 주고 제가 뭐 몇 년 전에 방송했을 거예요. 북송선 띄우는 거. 자, 뭐 속초나 다 모이라 해가지고 배를 띄워서 보내는 방법. 그다음에 휴전선 부분을 일부 열어서 동부 서부 열어서 북한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배 태워 보내고. 그래서 이거 이제 대한민국의 반역 세력, 반국가 세력은 다 보내야 됩니다. 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큰 게 뭐냐? 종교 문제예요. 이슬람이 벌써 이게 26만 명이 넘었는데, 여기에다 불법 체류자까지 하고 하면은 30만 명이 넘을 수도 있고, 이게 상당히 지금 제가 볼 땐 데이터가 맞지 않을 겁니다. 더 많을 거다 보니까, 이 한동훈 장관이 이민청 만든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기 이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2019년 기준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여성이 지금 한 4년 전이잖아요. 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4년 전에 벌써 1만 쌍을 넘었다 그래요. 1만 명이. 그래서 한국 여성과 결혼한 이 무슬림 남자가 1만 명 이상이 한국 여성과 한국 국적이 있는 여성과 결혼했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겁니다. 투표권 당연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일부 다쳐지다 보니까 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서 어디든지 애를 막 낳을 수 있어요. 그럼 계속 번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무슬림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뭐 엄청나게 세력이 많아지는 겁니다. 결국 뭐냐? 얘들 전략은 쪽수, 인원수로 늙어서 점령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말려야 됩니다. 말려야 되고. 이 무슬림 남성, 이슬람 교도들과의 한국 여성 이게 자료를 보면은, 이게 이제 정확한 자료가 아닌데 2013년 기준이고 10년 전 자료입니다. 근데 그게 비슷할 수 있어요. 파키스탄 남자들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그 다음에 이란, 터키, 우즈베키스탄, 뭐 기타 14대 있는데, 뭐 이 범주 내에서 다양한 국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이 뭐 중동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렇게 이렇게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렇게 무슬림 이 파키스탄 남자들이나 방글라데시, 우리나라 여성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남자들도 장가를 못 가서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외국을 좋아하는지 그냥 이 국적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나 봐요. 그냥 이런 사람과 결혼했다가는 만약에 본국으로 남자가 돌아간다 따라가면 이 여성은 평생 불행하게 삽니다. 일부 다체제에 여성의 인권이 없어요. 아주 무지막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게 이제 국내 장기 체류 무슬림 지역 분포도입니다. 이 자료도 제가 이제 2014년 자료예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금 다 돼 있잖아요. 경기도가 가장 많고 경남이 가장 많아요. 근데 이게 뭐 전국적으로 아까 이제 모스크라고 이슬람 사원이 24개 정도가 있고 26만 명에서 한 30만 명의 무슬림이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쫙 퍼져 있으면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근데 이게 2014년 기준입니다. 지금 10년 전 데이터다. 윤석열 정부가 한동훈 장관이 이 통계부터
이 문재인이요, 이 통계까지 조작한 사람입니다. 국가 통계까지, 통계청장까지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통계청에 저 불법 통계, 잘못된 통계부터 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이슬람에 대한 이거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 자료를 보면은 지금 2008년 대비해서 115% 아까 제가 증가가 됐는데 19만 2천 명이에요. 19만. 이게 이제 자료들이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쭉쭉쭉 늘어나는 거죠. 이제 몇 년 사이에 보면 4년 단위로 좀 쭉쭉 늘어나는데 2021년 자료입니다. 이거는 19만 5천 명인데 저는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이제 자료가 이제 보면은 2021년 19만 2,503명인데 여기 밑에 하얗게 놓은 데이터는 불법 체류자예요. 이거는 통계 잘 안 잡히는 겁니다. 이 통계도 4만 명이 넘게 나와 있는데 더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23만이 넘고 제가 30만 명 갖춰야 될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한국 여성과 한국에 체류하거나 불법 체류한 이 무슬림, 이슬람 교도 남자들이 한국 여성과 결혼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해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한국인 행세를 하면서 여기서도 뭐 이 여자 저 여자 건들면은 이건 뭐 인원수가 무슬림이 늘어나는 거는 뭐 바퀴벌레 늘어날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려요. 아주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무슬림이 늘어났을 때, 이슬람 교도들이 늘어났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테러입니다. 테러. 그 중에서도 IS, 이슬람 무장 세력, 무장 단체와 관련된 테러가 가장 심각합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간다에서도 뭐 학교를 습격해서 중학생인가 어린 아이들이 40명 이상 사망하고요. 뭐 모잠비크에서도 기독교인들을 또 이게 살해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이슬람은 자기 이외에는 하나님 이외에는 자기 이외에는 다 아닌 거죠. 그래서 또 차량 테러, 그 다음에 영국 런던까지 지금 영국이나 나토, 유럽에서도 이슬람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이민 정책 했다가 미국도 상당히 이제 코너에 몰렸었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미국 9.11 테러입니다. 2001년, 벌써 22년, 23년 전 이야기입니다. 9.11 테러인데요. 이슬람 이제 테러범들이 미국의 여객기를 납치해가지고 미국의 세계 무역센터 이 쌍둥이 빌딩이 있는데요. 이 두 곳을 그냥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충돌하고 불이 번지고 이 무역센터 쌍둥이 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수천 명이 돌아가셨어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자리에는 추모하는 그런 조형물과 시설들이 되어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비참한 그런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도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IS들은 이 이슬람 무장 단체들은 테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거구 세력이 없어요. 이 거구 세력이 있으면은 이 종북 주사파나 친중 공산주의자들 벌써 죽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 거구 세력이라는 것은 무장 단체, 무장 테러 단체들을 사실은 거구 세력이라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의 그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무장으로라도 남을 죽이면서까지라도 싸우는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이제 거구 세력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지금 총을 들고 뭐 무기를 들고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을 종북 세력들이 거구 세력이니 계속 이렇게 공격하면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앞으로는 이 거구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쟤네들은 우리가 빨갱이나 그러거나 뭐 좌파라고 공격하게 되면 공격을 하잖아요. 고발을 하고 명예훼손 당했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대응을 해야 된다. 그 대한민국의 좌파들이 거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진짜 애국 세력이고 애국자고 오로지 자유대한민국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저들과 맞짱을 떼고 있는 분들이고 특히 이제 한미동맹,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들을 저놈들이 마타도어라 그러죠. 이제 저것도 이제 통일 전술 전략 중에 언어 용어 구사 전략이 있어요. 딱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마타도 거구 이렇게. 그 다음에 꼴통.
우리도 그렇게 반격을 해야 돼요. 이슬람 무장 단체들이 무서운 거는 이 무장을 하는 겁니다. 무장 결국 총으로 이제 그다음에 미사일로. 그래서 이제 특히 자살 폭탄 테러 몸에다가 이제 폭탄을 장착하고 언제든지 지령이 떨어지거나 지시가 떨어지면 가서 자기가 그냥 그 다 폭파시키고 같이 죽는 게 얘네들은 성전이에요. 성스러운 거야. 자기는 완전히 천국 가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없어요. 이렇게 무서운 단체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9.11, 2001년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 충돌, 이제 테러 이후 지금 곳곳에서 이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테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도 이런 이슬람들이 시민권을 가지고 또 한국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이러면 이거 전부 무슬림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폭력, 무장 폭력 테러 단체로 성장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이제 세상이 밝아져가지고 조선 시대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이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하고 뭐 기업도 하고 뭐 각계각층에서 여성 이제 리더들을 보고 있는데 뭐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여성 인권이 문제되는 게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여성들 외국인하고 결혼할 때 국적을 물어보고 종교를 반드시 물어봐라. 아까 이제 뭐 터키, 파키스탄 뭐 이쪽에는 전부 무슬림이니까 결혼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뭐 이제 자료에 의하면 몇 프로만 일부 다처제를 하니까 나머지는 아니다 그러는데 뭐 그중에 아닌 사람은 있겠지만 합법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되는데요. 합법적으로 돈만 있거나 힘 있으면 뭐 4명 몇 명 뭐 원하는 대로 뭐 이렇게 여자들을 부인으로 맞아들여서 여기저기다 알을 막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슬림의 일부 다처제 남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무슬림이 확산이 되는 바이러스 같은 겁니다. 이거 없애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여성의 이제 인권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고 여성의 평등권 뭐 여자들 돌로 쳐 죽이거나 매로 쳐 죽이고 자,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제 이게 이제 뭐 몇 가지가 되는데 얼굴을 다 가리고 있잖아요. 뭐 중동은 이제 원래 이 중동은 원래 뭐라 그럽니까? 모래바람 때문에 이제 남자도 이렇게 뭐 이 히잡인가요? 뭐 쓰고 그러는데 이것도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차도로만 알고 많이 아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부르카라고 있고요. 이거는 뭡니까? 눈을 포함한 전신을 다 가리는 겁니다. 눈도 보면 이렇게 이제 모기장처럼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보이게끔 해놓고 이게 이제 탈레반 과거 집권기에 이제 여성 부르카 착용을 의무화해서 가장 이제 여성 인권에 대한 아주 그냥 저주에 가까운 그런 거죠. 아직도 이게 이제 행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캅. 이건 눈에 이제 눈만 이렇게 쏙 내놓는 겁니다. 이건 이제 부르카보다는 좀 더 이제 이렇게 개방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잡은 이제 머리, 귀, 목을 가리고 얼굴만 내놓는 겁니다. 얼굴. 그러니까 이제 이 탈레반 이게 다 그런 겁니다. 무슬림, 이슬람교. 그 다음에 이제 차도로 검고 긴 천을 몸을 이제 덮어가지고 전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부르카는 완전히 뭐 다 덮어서 누군지 몰라요. 이렇게 거물망처럼 이렇게 그것만 눈만 이렇게 안에서 다 보이는 거고 니캅은 눈만 나오게 했다. 이것도 이제 점점 발전돼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히잡은 얼굴을 하고 이 차도로는 이제 이렇게 긴 타월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여성의 이제 인권 부분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뭐 이야기에 의하면 뭐 이슬람의 이제 무슬림 여성들, 이슬람 중동의 여자들이 되게 이쁘다 그래요. 뭐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나면 여자들을 이제 전쟁이 난 그 공격한 팀에서 이기면은 여자들을 다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잡아서. 그래서 이제 여성들의 얼굴을 가리게 했다 이런 건데 뭐 처음에는 보호 차원에서 하고 중동의 모래바람 때문에 그렇다 그러지만 요즘은 얼마나 많습니까?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런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다. 특히 이제 이 중동 중에서는 뭐 두바이도 있고 여러 곳에 있지만
뭐 지금 여성 정치인도 나오고 하는데, 이 사우디도 이제 제일 부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우디만 해도 여성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많습니다. 이 남성 보호자 없이 외출을 못 해요. 집 밖으로 나갈 때는 마하람이라 부르는 남성 보호자, 주로 가족들을 대동해야 되고, 또 운전도 못 해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진 않지만 사우디 성직자들은 여성 운전자가 이슬람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해소시킨다면 강력 규제하고 있습니다. 법보다 무서운 게 이게 이제 종교인들 아니겠습니까? 성직자들. 그 다음에 신체를 드러내는 의복을 못 입어요. 반바지나 반팔 못 입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외출식을 해서 이제 아바야라고 검은 망토, 아까 이제 부르카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가족 아닌 남성하고는 뭐 교류를 못 해. 관공서, 은행, 대학 등 남녀 교류를 막기 위해 남녀 여성 전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연애도 못 하는 거예요. 참. 그 다음 수영.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수영복을 입을 수 없는 겁니다. 옷을 못 벗는 거죠. 남성이 수영하는 것도 보지도 못해. 우리나라 여성들은 뭐 행복한 거죠. 조선시대 비하고 지금 이 이슬람을 보면은. 자, 스포츠. 여성은 스포츠 경기장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 초 사우디는 자국 올림픽 유치해서 올림픽 남녀 분산 개최를 제의했는데, 이것도 자료가 좀 된 자료지만 지금 뭐 변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멀었다. 쇼핑할 때 탈의실에서 옷 입어보기. 여성이 옷을 벗으면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런 이유로 옷가게에 탈의실이 없어요. 여성 탈의실이. 그 다음에 여권 만들기. 남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여권 발급이 불가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성 인권 뭐 등등, 그 다음에 이슬람 무장 단체의 테러, 그 다음에 이제 인질극,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회적 충격인데요. 일부 다체제로 인해서 이네들이 남성 우월주의를 더 넘어서는 거죠. 남성이 그냥 신격인 존재로 얘들은 뭐 마음대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무한대로 무슬림들을 번식하고 있다, 확장하고 있다, 침투하고 있다. 여기에 벌써 우리 대한민국도 20만 명, 26만 명에서 저는 한 30만 명 넘다고 봅니다. 따져보면. 또 통계를 장악해야 되니까. 이제 무슬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남자 무슬림은 한국 여성과 결혼해서 1만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까지 취득한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그 약 30만 가차이의 무슬림들을 교회 이제 예배를 하려면은 사원, 모스크가 26개 이상 지금 늘어나고 있고, 기도처도 221인데 더 많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을 만들고 이민정책을 지금 뭐 수립하고 뭔가 밀어붙이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이슬람 여기에 대해서 극별히 빨리 통계 조사부터 하고 이 무슬림의 대한민국의 확장 막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또 동성애 뭐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으로 병폐가 되는 게 무지 많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입니다. 이제 7월 달부터 내년 총선까지 아주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한 해입니다. 7월에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이 좌파 불법 노조가 중심이 돼서 총파업을 선언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지고, 후쿠시마 폐수를 가지고 지금 이제 뭐 핵폐수라 그러면서 괴담을 해서 우리 어업인들, 연근의 은합인들, 그 다음에 이제 횟집, 수산업자들 뭐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너무나 문재인 정권 때 잘못된 K 방역으로 중국 차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나라를 거들내놨고 뭐 개판을 만들었잖아요. 안보 경제 할 거 없이. 근데 이제 와서는 윤석열 정부 퇴진을 위해서 한미일 군사 동맹을 깨기 위해서 후쿠시마 폐수를 가지고 이제 핵 폐수라면서 국민들을 선정선동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이네들은 전국적으로 민중 봉기를 획책하는 북한의 지령이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작년부터 제가 여러 번 방송했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부정선거 막고 내년 총선에서 200석 3분의 1을 압승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어둡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총선 결과에 따라서 뭐 가반도 못 차지하게 되면 뭐 끝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좌파들이 뭐 안민석에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구속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과반 이상, 3분의 2 이상 득표를 하면은 뭐 개헌도 가능하고 빨갱이들을 대한민국에서 추방할 수 있는, 또 이슬람을 추방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다. 그러는데 이 내년에 국회에 들어갈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자유 대한민국의 바른 역사관, 그다음 국가관, 안보관을 가지고 바른 길을 걸어온 전투력 있는 분들이 종북 주사파와 싸울 수 있는 분이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 국힘당은 두더라도 지금 범보수파 군소정당들이 4-5개 있습니다. 저희 자유당도 있고, 그 다음에 자유통일당도 있고, 자유민주당도 있고, 뭐 우리공화당도 있는데요. 다 색깔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뭉쳐야 됩니다. 뭉쳐서 싸우면은 저는 반드시 5% 정도에서 15%까지 초유의 국민의 힘으로 진짜 애국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대청소하는 합법적 대청소를 시작할 거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로 힘을 모을 때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